117의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17의 어진 상사로 프로그램 진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어진 상사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 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18기 2025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어진 상사 18기 25년으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일반조표 입력 1번입니다. 자, 1월 5일 날 주식회사 대명으로부터 사옥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6억 원을 6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에 차입하기로 약정하여 선이자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겠죠. 자,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6억에서 1,500을 제외한 5억 8,500이 보통예금이 들어왔을 거고요. 자, 대변에는 6개월 내에 상환하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 오겠죠. 자, 그리고 선이자 중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문제 보면서 입력해 보시죠. 자, 날짜는 지금 1월 5일이고요. 자, 1월 5일자로 진입해 주시고 자, 차변에 자, 보통 예금이 들어왔고요. 자, 금액은 5억 8,500. 5억 8,5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1,500이죠. 1,5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뭐겠어요, 여러분? 6개월 내에 갚는 거니까 그렇죠. 단기 차입금 부채로, 유동부채로 잡아주시고 대명으로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4월 2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하고 돈이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대변에 자본금이 뜨겠죠. 자, 한 주당 6,000원, 액면가액은 한 주당 5,000원인데 만주를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확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보시면 우선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날짜는 4월 20일이고요. 자, 우선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문제 보시면은 한 주당 6,000원에 만주를 발행했으니까 6천만 원이 돈이 들어왔겠죠. 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겠어요? 그렇죠. 자본금. 자본금인데 자, 자본금은 무슨 금액으로? 액면 금액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자, 만주에 5,000원 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대변에 1,000만 원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지문에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확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학계장의 시산표를 열어서 지금 4월 20일이니까 4월 20일 요 시점에서 이렇게 차익이 뜨는 거는 아까 입력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아니요 누르시고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자본 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됐지만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됐지만 자, 1,000만 원만큼이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지만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요 발행하는 시점에 300이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차변했던 걸 먼저 대변으로 우선 상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기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자, 7월 17일 전기에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 자, 근데 대손 처리할 당시에 대손 요건을 충족했었대요. 그럼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 공제 받은 것을 회수했을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 요 100만 원만큼은 부가세를 회수한 거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자, 날짜는 지금 며칠인가요, 여러분? 자, 7월 17일, 7월 17일로 들어가시고, 차변에, 1100만 원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1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자, 보통예금이 증가되겠죠? 1100만 원이.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했을 때에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니까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에 대한 회수니까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100만 원을 우리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은 걸 돌려받은 거니까 100만 원은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고가에 납부해야 될 부가세 예수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대손세액공제 받은 걸 회수했다라고 나오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8월 1일 정기예금 1억 원을 중도 해지하여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자는 이자 수익 계정으로 계상하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변에 있던 정기예금 1억 원을 이자와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정기예금 자산이 줄 거고요. 이자 받은 건 이자 수익인데 법인의 입장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 원천징수 당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세금을 미리 낸 거니까 세금 원천징수로 미리 낸 거는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42,000원, 4,200원 요 부분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일이죠. 8월 1일로 진입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자와 예금을, 원금을 받은 거죠. 자, 그럼 대변부터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자, 대변에 차변에 있던 정기예금은 없어지겠죠. 그죠? 정기예금 대변에 감소하고요.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1억이죠. 자, 그리고 대변에 이자 받은 거. 자, 거래 내역 확인증을 보시면 이자가 해지 이자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3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은 대변에 30만 원이고요. 자, 그럼 차변에 자, 예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거죠. 그럼 보통예금인데 자, 이때 이자 30만 원을 다 받은 게 아니라 42,000원과 4,200원을 제외하고 받았으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 1억 30만 원에서 빼기 42,000원 빼기 4,200원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세요? 자, 날짜가 8월 1일이었죠? 8월 1일. 자, 얼마가 나오시죠, 그러면? 계산기 보니까 1억 25만 3,800원. 맞죠? 네, 1억 25만 3,800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1억 25만 3,800원이 들어왔을 거다. 자, 그러면 세금 42,000원하고 4,200원 해서 46,200원 낸 거는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입니다. 11월 1일 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고지 금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납부 고지서를 보니까 지금 부가가치세가 95만 원인데 납부 지원 가산세 28,500원까지 합쳐서 요 금액을 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을 납부했다는 얘기죠. 자, 문제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납부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을 거예요. 자,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개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세 낸 거는 잡손실로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특이하게도 잡손실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가 언제죠, 여러분? 11월 1일이죠. 1일로 들어가시고, 자,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95만 원 납부를 했고, 자, 가산세 낸 것은 잡손실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잡손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500원이네요. 자, 그리고 뭘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통 예금으로 이체 납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끝났고, 5문제가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문제가 바로 나오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이동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문제 2번에 1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월 4일 날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시설 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매출 전표를 수취했다라는 거죠. 요 카드 전표를 받은 거죠.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쭉 나와 있고요. 자, 요 그림 보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월 4일이니까 날짜는 거래일자가 나와 있고요. 자, 시설 장치 수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국민카드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서 날짜는 1월 4일이죠. 네, 1월 4일로 진입해 주시고요. 자, 다시 문제 보시면은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시설 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입니다.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수익적 지출의 예죠. 성능 유지나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은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여러분 이건 시설 장치인가요? 아니면 수선비인가요? 그렇죠. 수선비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드로 매입한 거니까 매입에 그렇죠. 매입에 카가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매입에 카가 57번 카드가세 매입으로 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수선비라고 적당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입력하시면은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죠? 보니까 거래처는 시설 수리 전문 여기야 라고 나와 있죠.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죠. 그래서 국민카드로 넣어 주시고요. 자, 분개는 여러분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4번 카드로 해주시면 대변의 미지급금에 국민카드가 걸리니까 좀 더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고요. 차변의 수선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시설 장치에 대한 수선비니까 500번대 제조 원가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2월 3일 날 생산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사출기, 뭐 기기장치인가 봐요. 이거를 중국으로부터 인천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수입 전자생계환서 수취했다. 자,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만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입생계환서 발급해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그죠? 세관에서 수입생계에서 발행해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입생계환서상의 이 과세 표준 요 4,240만 원은 실제로 이 기기장치의 구입 금액이 아니고요. 세관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 표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4,240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기장치 취득 원가가 뭐 4,200이 될 수도 있고 4,300이 될 수도 있고
이 숫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확히 이 금액이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린 부가가치세에 대한 어, 회계 처리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날짜 이동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날짜가 언젠가요? 문제 보시면은 날짜가 2월 3일이죠. 그래서 2월 3일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고, 자, 수입생계와서 받았을 때는 매입에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으로. 55번에 수입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품목은 거기 사출기라고 해서 기기장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량 입력해 주시고, 자, 단가도 있네요. 424만 원. 자, 그러면 공급가의 과세 표준이 4,240만 원. 이건 기기장치 취득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수입생계한서는 세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세관을 걸어주시고, 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 넣어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4,240은 아예 나타나지 않죠? 네,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대변에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2월 15일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화환을 주문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화환은 이런 꽃이나 이런 화환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거래처에 접대한 거지만 우리가 불공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불공제는 생계한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일 때 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부가세가 아예 없어요. 부가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공제 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세금이 부가세가 아예 안 붙는 거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나오시면은 매입의 면세로 하셔야 돼요. 불공을 하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날짜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 날짜는 2월 15일이죠? 자, 2월 15일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매입에 면세로 해야 된다는 거, 53번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화환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수량 단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거래처는 풍성 화원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전자계산서라고 돼 있으니까 계산서도 전자를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돈은 어떻게 줬대요? 보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자, 우리 접대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계정 과목이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그리고 영업부 거래처니까 800번대 코드를 넣어 주시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해답에는 뭐 미지급 비용도 답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2월 18일 거네요. 자, 2월 18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용 트럭 취득가액 1,800, 감가상각 누계액 600. 이 트럭을 1,0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그럼 부가세는 이제 105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이배달 시에게 매각하고 갖다 파는 거죠. 그리고 전자생계한서를 발급하였다. 자, 돈은 2월 15일 날, 2월 18일 이전인 2월 15일 날 선수금으로 받은 게 대변에 있었대요. 그럼 그거는 이제 차변에 상기해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자, 2월 18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니까 선수금에 대한 거는 따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2월 18일자에 분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생계한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자, 날짜는 2월 18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생계한서를 발행했어요. 자, 개인한테 주민번호로 생계한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매출에 과세로 해서 입력해 주시고 화물용 뭐 트럭 판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수량과 단가 나와 있으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는데요, 여러분? 이배달한테 팔았고요. 자, 그리고 전자 생계환서로 되어 있으니까 1번 전자 넣어주시고 분기에는 혼합으로 가서 자, 대변에 차변했던 차량 운반구를 없애주시는 거죠. 자, 우리 회계상으로는 취득원가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취득가액이 1,800이다 라고 문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자, 208번의 누계액은 그 다음 번호인 209번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누계액이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60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600만 원. 차변이죠, 여러분. 차변으로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선수금을 상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선수금 계약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세요? 180이죠. 180만 원 선수금 상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보통예금이 들어왔을 건데 그럼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계산해 봐야죠. 그죠? 자, 지금 1,050만 원에서 1,050만 원에 105만 원을 더하면 1,155만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180만 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거니까 나머지 975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입력을 다 했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50이 났죠. 마이너스라는 건 차변의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고 차변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대차 차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없애고 누계액 제거해 주시고 계약금 미리 받은 거 차변으로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보통예금 처리해 주시고 대차 차이 나는 것을 마이너스가 뜨면 손실로 플러스가 뜨면 대변의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죠?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손실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끝까지 엔터를 쳐서 다음 칸까지 내려가야지 안전하게 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3월 7일 날 당사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양주산업의 견적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3월 7일 전자생계화 수치와 동시에 해당 금액은 전액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를 완료했다. 자, 만기가 올해 말이니까 장기는 아니죠. 그죠? 자, 계정 과목은 건물로 계상이라는 건 기록하라는 얘기니까 건물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인테리어 1억 원이고요. 보안 시스템도 설치를 했나 봐요. 1,000만 원에. 그래서 총 1억 1,000이니까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는 1,10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전자생계에서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날짜를 들어가 볼까요? 날짜는 며칠인가요? 보니까 자, 날짜는 3월 7일입니다. 3월 7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생계하사 받았으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매입에 과세를 주시면 돼요. 51번에. 자, 그리고 복수거래로 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문제를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거래로 하셨어도 정답이죠. 그러니까 복수거래를 눌러서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을 해도 정답이지만 복수거래를 하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쳐서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복수거래를 입력하라고 했다 그러면 복수거래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 지문에서 복수거래 입력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 품목은 채점으로 두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굳이 뭐 그걸 다 입력할 필요는 없죠. 자,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 따라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복수거래로 하시오라고 했다 그러면 반드시 입력하시고요. 그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거래처는 양주산업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양주산업 넣어주시고, 자, 전자생계한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라고 넣어주시고, 분기는 혼합으로 가시고, 차변에 뭘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쵸? 이거는 건물로, 계정 과목은 건물로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완성 건물은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에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건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뭘로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했을 것 같아요. 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급어음은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하는 이런 상거래와 관련해서만 지급어음을 쓰는 것이고요. 이거는 건물 구입하면서 어음 발행한 거니까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같이 입력해 봤습니다.